연구실별 유해인자 현황 조사. 개요 및 필요성. 최근 5년간 연구실 사고는 800건 이상 발생하였고, 건수 또한 2015년 136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어떠한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해인자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하는 시약, 생물체, 가스, 연구장비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 본 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제4조의 4,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에 근거합니다. 이번 조사는 연구실 내 화학물질이나 생물체 등 시약 외에도 가스나 장비와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연구실별 위험 정보를 ICT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실 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4,075개의 기관에 7만 9천여 개의 연구실이며 조사 내용은 연구실 내 화학물질, 생물체, 연구장비, 보호구 등의 보유 현황입니다. 조사 기간은 총 3차로 구분되며 1차는 비대면 조사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10월 15일에서 12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3차는 방문 조사로 12월 16일에서 12월 22일까지로 총 3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되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조사 전용 프로그램인 랩키퍼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랩키퍼는 연구개발 시약이나 생물체, 기계, 보호구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항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에게는 랩키퍼가 제공되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는 조사 현황 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제공되어 연구실별 수집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엑셀 등으로 관리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관리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데요. 현황조사를 용역사에서 파견하는 인원이 아닌 기관에서 직접 추천하여 조사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랩키퍼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관의 연구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조사원 추천서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연구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랩키퍼 사용 방법. 휴대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연 후 주소창에 m.랩키퍼.co.kr을 입력합니다. 주소의 시작은 반드시 m.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랩키퍼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회원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은 필수사항입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계정 추가하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연구실 책임자의 경우 사용자 권한을 연구실 책임자로 선택하면 연구기관 찾기와 연구실 찾기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구기관을 먼저 선택하고 연구실을 선택합니다. 연구실에 없을 경우 연구실 추가도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계정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가입한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연구실 등록을 해볼까요?
연구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조사 배정받은 연구실 명이나 연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전체 연구실 목록에서 조사하려는 연구실을 선택하여 추가하면 연구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며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해당 연구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는 별도로 연구실을 등록하지 않고 회원가입 시 등록한 연구실을 클릭하여 유해인자를 등록합니다. 만약 연구실 찾기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실이 없을 경우 오른쪽 상단에 연구실 추가를 클릭합니다. 기관 분류, 연구기관명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추가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유해인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실을 선택합니다. 연구실 상세 화면에서 조사 항목별로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이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라벨을 촬영합니다. 가스는 용기의 가스 용기 정보 표시를 촬영하고 가스 용기 전체가 보이도록 추가 촬영합니다. 연구 장비는 장비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제품 정보가 담긴 라벨이 있을 경우 라벨을 추가 촬영합니다. 생물체는 LMO 연구시설의 경우 LMO법에 의한 생물안전 표시를 촬영합니다. 그 외 연구시설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등으로 신고, 허가된 경우에는 생물체 보유 정보 표시 또는 문서를 촬영합니다. 기타 생물시약은 라벨이 잘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장비는 보호구의 전체 형상을 촬영합니다. 그럼 이제 촬영을 해볼까요? 5가지 항목별로 해당하는 유해인자는 모두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을 위해 조사하려는 항목의 촬영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진 촬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랜드, 물질명, 용량, 카스 넘버, 제품 번호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을 합니다. 만약 한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촬영 후 추가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항목에 대한 촬영이 끝나면 제출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다른 유해인자를 계속 등록할 수 있으며 조사를 끝내려면 등록 끝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조사 항목에 등록된 유해인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단의 조사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유해인자의 조사가 완료됩니다. 만약 조사 완료하기를 한 조사 항목이더라도 조사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실에 등록된 유해인자를 확인하려면 연구실 상세 페이지에서 조사 항목을 선택합니다. 조사 항목을 선택하면 유해인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해인자를 클릭하면 해당 유해인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를 삭제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휴지통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모든 조사 항목의 상태가 조사 완료가 되면 연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랩키퍼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랩키퍼를 활용한 조사 관리. PC의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고 주소창에 웹 주소를 입력하세요. 먼저 회원가입을 해볼까요?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한 후에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사용자 권한은 기관 관리자로 선택하세요. 기관 찾기 항목에서 소속 기관을 입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한 후 계정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까요? 메뉴는 유해인자 현황과 연구실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해인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인자 통계 상황판은 기관 연구실의 전체 진행 현황과 화학물질, 가스, 유해 위험기구, 생물체, 보호장비의 5개 유해인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연구실 분류별 보유 현황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해인자 전체 현황에서는 연구실별, 카테고리별로 전체 유해인자 보유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메뉴부터 보호 장비까지는 화면 구성이 동일한데요. 유해인자별로 조사된 물질명, 카스 넘버, 제조사명, 용량 등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목록입니다. 연구실별로 조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면 상단의 필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연구실을 추가할 수 있고, 엑셀 업로드를 클릭하면 엑셀로 작업된 목록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정보를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랩키퍼를 활용한 조사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